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비계구조물을 설치한 내역이 잡혀 있으니까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공개 받아봤어요, 제가. 한 건도 없습니다. 무슨 전문가를 받으셨다고요? 다시 한 번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하고 성면 해체 제거업을 두 개를 요구를 했으니까 네. 이 용역이든 공사든 이 계약에서 비계구조물이 해서 와서 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비계 구조물을 선정하게 된 근거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도 법에 없고 네. 실질적으로 비계구조물을 요구는 했으나 네. 비계구조물 업체가 공사업이 해체 제거 공사업이 와서 네. 한 일이 뭐가 있냐? 내가 전국 지자체에서 정보공개를 받아봤다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못 사는 사회구조, 왜 그럴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문제는 강자편 환경부의 지침,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환경부가 지방계약법을 손대서 계약에서부터 강자편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매뉴얼을 만들어 내려보내서 전국적으로 보다 힘있는 단체에 속하는 업종군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종군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의 자본 흐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 담당 주무관을 만나서 주인 노릇을 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시고 주위 분들과 공유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7년도 18년도 판에 그 슬레이트 지원서 매뉴얼이라는 그 안내 책자를 전국 지자체에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엉망이어서 2018년도에 제가 환경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이것은 자본주의를 왜곡하는 행위다. 당장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19년도 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때 18년도 판 그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에 갔을 때 환경부의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서기관은 2019년도 판 매뉴얼을 다시 개정판을 만들 때에는 저를 참석시켜서 같이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약속까지 했었는데 2019년도 판을 뭐 어느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법에 안 맞게 법 비틀고 왜곡해서 19년도 판도 매뉴얼을 만드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2018년도 판에 법규에 어긋난다라고 환경부도 인정했던 부분을 그냥 삭제만 했어요. 그냥 삭제만 하고 19년도 판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침을 받은 지방의 그 지자체 공무원들은 2019년도 판에 없으니까 2018년도 판을 보고 그냥 뺏겨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속성상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2018년 슬레이트 지원서 매뉴얼 잘못된 부분 삭제했으니까 환경부에서는 책임 없다. 그런 식이에요. 지자체 공무원들은 우리는 환경부 매뉴얼 보고 했으니까 환경부에 따지라. 그렇게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요. 그 불법이 강자편에 서서 유리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의 면허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 건 인지하고 있다. 이거 환경부 주무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에서는 하나의 면허로
계약 이행이 가능할 때에는 2개 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담당 공무원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삼촌이 전기업자하고 아버지가 병원하고 그럴 경우에 임의로 하나의 면허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업자 부르고 의료업자 불러서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권에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하나의 면허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 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2개를 요구해요. 진짜 웃기죠? 이거 의심 가죠?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개의 면허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본 분배를 왜곡하고 못 사는 사람을 계속 못 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자, 힘있고 데모하고 그런 단체들 압력 넣고 그런 단체들에 유리하게 현장에서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데려오라는 것은 그 업체에 이익이 가게 하는 행위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면허를 가진 업자들은 뭔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그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예 입찰도 못 들어가고 계약 안 해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할 때만 와서 하도급 형태로 와서 꾹꾹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생활에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을 갖춘 자는 와서 일만 해라. 자격 없는 자들이 계약은 다 하고 하도급으로 주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환경부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지방 지자체 공무원들 그 내용 뻔히 알면서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힘 있는 사람 편에서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보내드리는 그 주무관하고 대화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걸 보건대 현장에서 필요 없는 면허를 가져와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면허를 가진 단체와 환경부 담당 공무원 담당 과 해당 과에서 뭐 인간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쪽하고 굉장히 유착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7년도 2016년도 말에 환경부에서 뭐 환경부와 그 한국환경공단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으로 된 사단법인을 인가를 내줬어요. 자본금 3천만 원 가지고 인가를 내줬는데, 그 일을 할 때에 어 그 일을 할 때에 2017년도 1년 동안에 국민 세금을 가지고 수수료 받은 돈만 25억 정도 돼요. 이건 제가 계산해봐서 정확하진 않는데 총 공사비의 8%씩 가져가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25억 정도 돼요. 3천만 원 가지고 사단법인 만들어서 1년 만에 25억 수익을 올린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그렇게 해서 만든 협회가 일해 먹기 편하게,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들이 일해 먹기 편하게 환경부에서는 매뉴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요. 이러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 있는 협회의 면허를 같이 데리고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건 자본주의 파괴 행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환경부 담당 직원하고 그 같이 대화한 음성 파일을 그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분노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일 하나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네. 지침을 내려보낼 때 네.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하고 성면 해체 작업을 요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바꿨잖아요. 요거. 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해놓고 19년도에 네. 여기에 환경부에서 만든 지침이 얼마나 웃기게 만들어졌냐면요. 네. 성면 해체 작업하고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동시에 가져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면 해체 작업만으로도 가능하다. 성면 해체 작업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갖다가 환경부에서도 인지를 하니까 성면 해체 작업을 할 때는 뭐 쌍비계 등 이것을 요구하도록 하라. 단서조항 붙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성면 해체 작업만 가지고도 네. 할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죠? 환경부에서. 네. 그러죠? 네. 그래서 여기 그 다만이라고 해서 예외 규정에 들어가. 그러니까 다만 예외 규정을 넣었다는 얘기는 네. 환경부에서도 성면 해체 작업만 갖고 가능하다,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방계약법 이래서 환경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환경부가 뭔데 계약에 관해서 계약 자격 이런 것을 갖다 규정을 하냐 이거죠. 하려면 행정자치구나 기획재정부에서 해야죠. 환경부에서 이거 계약에 관해서 자격 요건을 갖다가 규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환경부 주무관님이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환경부에 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네. 뭐냐면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을 보면 하나의 면허로 계약 이행이 가능할 때 2개 이상을 요구하지 말 것. 이것은 환경부가 무슨 일을 한 거냐면요. 성면 해체 작업은 네.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경제적으로 힘이 경제적으로 좀 약하고 네.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업종이에요. 이 업종은. 그러면 내용이 있어요. 그 업종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그 약한 이 지위에 사는 사람들은 니들은 그 면허만 가지고 일 못해. 아무리 자격을 갖췄어도. 그런 뜻이라고요. 이것은 심각하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재화의 분배를 갖다 왜곡시키는 거라고요, 이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반박해 보세요. 저 환경부에서도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며요. 그러면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는 하나의 면허만 가지고 계약 이행이 가능할 때 2개 이상을 요구하지 말 것이에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법률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 건설의 협회에서 회신받은 거, 이런 거 말고. 기다려보세요. 제가 자료 가져왔었는데 그 자료가 없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또 뭐냐면요. 네. 비계구조물을 요구를 했어요. 네.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환경공단에서 했고, 네. 17년도부터는 여기 환경부에서 인간해준 사단법인 통해서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헌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비계구조물을 설치한 내역이 잡혀 있으니까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공개 받아봤어요, 제가. 한 건도 없습니다. 무슨 전문가를 받으셨다고요? 다시 한 번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하고 성면 해체 제거업을 2개를 요구를 했으니까 네. 이 용역이든 공사든 이 계약에서 비계구조물이 해서 와서 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비계 구조물을 선정하게 된 근거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도 법에 없고 네. 실질적으로 비계구조물을 요구는 했으나 네. 비계구조물 업체가 공사업이 해체 제거 공사업이 와서 네. 한 일이 뭐가 있냐? 내가 전국 지자체에서 정보공개를 받아봤다니까요. 그래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한 일이 있으면 그거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준공개 받을 때 준공 서류에 첨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내놔봐라, 공개해봐라. 단 한 건도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이 들어와서 해야만 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성면 해체 운반 처리비가 다 포함된 공사죠. 그러면 성면 해체 제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등록을 받을 때에 건설 산업에 관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 2인 이상을 요구를 해요. 이거 등록을 받을 때. 그러면 그 2인 이상의 기술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비계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해체 제거하는데 안전교육도 받아서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일을 하고요. 그 일하기 때문에 성면 해체 제거 등록원만 가지고 계약 이행이 가능한데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환경부 이것을 계약 담당 업무를 관장했어도 안. 그러면 회원님.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을 규정했어도 안 되는 환경부에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에서 뭐 진짜 심하게 말을 하면 뇌물 받았냐?